네, 선생님, 저는 대구 한실초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전용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될까요? 네. 아, 예. 손 들어주시는 분 좋네요. 그죠? 어, 지금 제가 주제가 창책 효과를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및 활용인데요. 일단 선생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혹시 지금 이제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 중에 어,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이 관련 연수를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 계시면요, 1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채팅창에 한번 들어봤다, 뭐 제작하는 거 들어본 적 있다 하시면 0이라고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채팅창에다가. 네, 네. 김승미 선생님은 한번 들어보셨고요. 네, 예. 아, 네 분 정도 답을 주셨는데, 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다, 그죠? 근데 지금 들어보신 분보다 안 들어보신 분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일단 안 들어봤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실습을 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제가 전체 슬라이드 쇼로 진행해서 보여드리는데 조금 지나면 계속 사이트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랑 하실 내용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수업을 위한 창책 효과 제작 및 활용이고요.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저는 대구 한실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전용욱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사진밖에 없어서 매번 쓰고 있는데 아쉽네요. 그죠? 네, 저는 직속 기간에 2년 정도 파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학교에 2020년에 학교를 와서 그때부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담당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교과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교사 지원단 퍼실리테이터 활동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대부분 선생님들이 담당자이신 거 맞으시죠? 아닌가요? 그냥 들어오신 건가요? 놀랍네요. 네. 선도학교 담당자가 아니신데 들어오신 경우가 있다니 이거 참 놀랍네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도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네. 자, 오늘 저희가 할 거는요. 일단 저희가 제작과 콘텐츠 관련해서 보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 대해서 아주 잠깐 살펴볼 거고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오늘 한번 같이 따라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례를 살펴볼 건데 2번, 3번은 순서가 조금 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마 선도학교 선생님들은 1년을 함께 할 용어시고 관심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더 그 이상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마지막 3년차 사업인데요. 한번 보면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교육부 수업활동 유형에 따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안 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제작한 교육자료 중에 교육과정 정합성을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사학습 자료를 총칭한다. 그리고 이 범위는 교사가 1차 시상의 수업 실행을 위해서 교육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 콘텐츠를 선택, 편집, 재구성 등 구조한 교사학습 자료를 얘기한다.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다들 인상이 안 좋으셔서. 네. 사실 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아마 저보다 나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유목화를 시켜봤어요. 포인트를 뽑아보니까 한 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먼저 일단 온라인 콘텐츠라는 제목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정합성, 그다음 넓은 의미의 자료, 교사의 목적과 의도, 제작, 편집, 재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포인트로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해석하기엔 이런 거였어요. 교육 과정을 우리가 교사가 살펴보고 이 교육 과정에 교사의 목적과 의도를 가진 목적을 가지고 어, 내가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편집하거나 재구성해서 만든 이 자료들을 온라인 콘텐츠화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한 차시 이상의 수업을 한다. 이게 교과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에 대한 해석은 정말 선생님들마다 다양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대한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 대한 정의가 있긴 하지만 그걸 각자 해석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다르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들은 다 다르세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저 말고 다른 과목을 이제 같이 수강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또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래서 뭐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었지만 사실 굳이 온라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면 상황에서도 아이들하고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만 범위가 한 차시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자료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좀 이따 언급할 꾸러미 형태, 그러니까 한 차시 이상의 수업 자료들을 모아놓은 형태를 교과서라고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도대체 그럼 디지털 교과서랑 뭐가 달라요? 하시는데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를 잘 활용해 오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디지털 교과서랑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교과서 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실가면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라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요. 진짜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내 입맛대로 재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교과서가 베이스가 아니라 성취 기준이 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활동이 베이스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교과서가 또 하나의 자료로 넘어가고 내가 재구성한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디지털 교과서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른 자료들도 충분히 더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렇게 화면을 풀고 선생님들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요거 링크 하나 드릴 건데요. 채팅창 잠시 한번 봐주세요. 자, 채팅창에 이렇게 패들렛 링크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그거 클릭하셔가지고요. 저처럼 한번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실습을 한번 직접 해볼 건데요. 여기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할 거거든요. 먼저 제가 보통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및 활용 연수를 나갈 때 사용하는 패들릿인데요.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패들릿 복제해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배포용으로 준비를 한 거라서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따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먼저 그 전에 확인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웨일 브라우저를 설치하라고 제가 1번에 해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 혹시 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아니시죠?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6월까지만 서비스가 되고 이제 종료가 돼요. 업무 포탈도 이제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럼 보통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쓰시는데 정말 간혹가다 한 번씩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이따 플랫폼이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써본 것 중에 가장 안정적인 건 웨일 브라우저고요. 지금 저는 사실 선생님들하고 동일한 환경을 위해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혹시 오류가 난다 하시면 웨일 브라우저를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웨일은 네이버에서 나온 크롬 기반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네이버 계정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라면 웨일 브라우저 쓰시면 좀 더 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따 플랫폼에 접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에듀넷 티클리어 계정인데 초등 선생님들은 다행스럽게도 이 원격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 학습터 계정 때문에 에듀넷 티클리어 계정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따 플랫폼은 에듀넷 티클리어 계정으로 접속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디지털 교과서 웹 뷰어 마찬가지로 에듀넷 티클리어 계정으로 활용할 거고요. 이 학습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서 소스로 쓸 게 바로 이 밑에 요 네 가지들인데요. 미리 캔버스, 멘티미터, 패들렛, 뭐 구글 도구가 있는데 오늘 다 쓸 건 아니고요. 시간 상황 보고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요 이따 플랫폼, 디지털 교과서, 이학습터, 미리 캔버스, 멘티미터까지만 열어서 한번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7번까지만. 3번부터 7번까지 로그인, 그 다음에 또는 회원 가입이 혹시 안 돼 있으시면 회원 가입까지 해주시면 실습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회원 가입이 좀 불편하다 하시면 제가 이제 그거는 소스를 드릴 거거든요. 그 소스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이 입다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이 기회에 한번 회원 가입하시는데 개인 구글 계정이 있으시면 구글 계정 연동하셔도 되고요. 학교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있으시면 그걸로 연동하셔도 돼요. 네. 네.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도 계정을 구글하고 연동해서 하셔도 되고요. 별도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진행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있다라는 플랫폼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거든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게. 근데 요걸 보시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샘플로 네, 제가 만들어 놓았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있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선생님. 왼쪽에 보시면 목차가 보이시죠? 저는 수업 자료를 제일 먼저 두었고요. 그 다음에 도입, 전개, 정리, 교사용 참고 자료라는 총 5가지 섹터로 만들었고요. 요거는 창체 내용입니다. 저희 학교가 인공지능 선도학교도 하고 있고 이쪽 정보교육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교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두 차시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자료는 이렇게 한글 파일로 활동지를 올려두었고요.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PPT를 올려도 돼요. PPT를 이미지로 올려도 되지만 저는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동기유발 자료로 뭘 넣었냐면요. 혹시 이 노래 보시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너를 볼 때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메여. 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다는 못 들 것 같아요. 지금 요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작곡한 노래를 이제 가수가 불러서 뮤직비디오로 만든 거거든요. 이제 아이들한테 요걸 보여주고 아, 인공지능이 작곡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 한번 작곡 활동을 인공지능하고 함께 해보자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구글 두들 바흐라는 활동을 할 건데 자, 요거는 처음에 그냥 구글 도들 바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잠깐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대략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영상을 넣었어요. 제가 찍은 영상이긴 하지만 제 얼굴은 단 1초도 나오지 않고 제 목소리도 단 0.1초도 발산되지 않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자막으로 웬만하면 내용을 다 넣고 영상을 3분 정도 만들어서 짧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활동을 마찬가지로 미리 캔버스로 해서 결과를 우리 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라고 했고요. 두 번째 활동은 크롬 뮤직랩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나온 거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나왔네요. 예. 크롬 뮤직랩을 활용해서 음악 만들기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제 목소리가 이렇게 불편한지 몰랐어요. 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해야 될 것들을 따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그러면 무조건 온라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 자료는 그냥 교사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 시간에 PTV 전체로 화면 보여주면서 따라해도 무방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 꼭 온라인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비대면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자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온라인에서만 쓸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도 콘텐츠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비대면 형태로만 구성할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혼합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완성 작품 올려주세요 하고 다시 또 목차를 가보면 이제 배운 내용 정리를 하는데 활동지에다가 소감 작성해 보세요. 네, 소감 어떤가요?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더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해서 이렇게 해서 수업이 끝나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교사용 참고 자료를 한글 파일로 올려두었어요. 지금 요게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한 차시분 이상의 꾸러미 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만든 거는 여기 영상 2개랑 그 다음에 미리 캔버스를 이용한 슬라이드예요. 근데 선생님 요거 보면서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 항상 이 연수하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뭐 여기서 특정 회사를 얘기하면 안 되려나요? 아이스 땡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런 기존 저희가 왜 결제를 해서 사용하는 유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저희가 그냥 클릭 하면서 사용하는 게 다라면 지금 저희가 만드는 이따에서의 온라인 컨텐츠 하는 교과서는 그 안에 있는 클릭 자료들을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다른 자료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꾸러미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시스템 자체가 완전 안정화되어서 막 너무 편하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사이트가 운영되는 것도 크게 오래되지 않았고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오래되지 않았는데 비해서 쓰면 쓸수록 저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 입맛대로 이렇게 골라서 넣는 걸 좋아해서. 근데 꼭 내가 다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께서 크게 부담 없이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 또 제가 창체 교과니까 창체를 보여드릴 건데요. 패턴은 똑같아요. 보시면 자, 수업 자료 나갔죠? 이번 거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 얼굴을 인공지능하고 해서 뭐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아트 셀피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저는 보일라라고 읽었는데 정식 명칭이 브랄라더라고요. 브랄라라는 앱을 이용해서 자기의 얼굴을 카툰처럼 만드는 그런 활동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똑같습니다. 학습 목표 및 할수 활동 안내는 이렇게 미리 캔버스로 아이들에게 안내를 하고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뒤에 따로 보진 않을게요. 자, 동기유발 자료는 유튜브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근데 선생님들이 이거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거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아셔가지고요. 유튜브 안에서 트는 건 상관이 없는데 유튜브 밖에서 유튜브가 바로 컨텐츠가 바로 재생되는 거는 저작권 위배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잘 모르지만 이 시스템은 유튜브 안에서 재생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 이게 저희가 링크로 넣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유튜브 땡겨와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점 드렸고요. 그럼 실제로 보시면 나를 닮은 초상화 찾기 해서 구글 아트 앤 컬처를 해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거 화면에 해보면 보는 되게 것처럼 기분이 상해요. 네. 저는 주로 인디언이 나오거든요. 흑인 나와 네. 조금 할 경우에는 네, 다 인디언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상이 3분 정도 된다는 거는 애들이 크게 지치지 않고 볼 수 있는 컨텐츠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영상을 직접 찍으신다면 3분에서 5분 사이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아트 셀피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 보면서 너희도 따라 해보자 했는데 이런 내용들 들어가면 좋겠죠. 네, 다른 친구들 얼굴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예시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결과 올려주세요. 자, 내 캐리커처 만들게. 이게 저는 보일라로 읽었는데 보일라가 아니더라고요. 브랄라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얘도 앱을 이게 재밌게 나와요. 정말 간단하게 아래쪽에 사진만 올리면 나타났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앱 자체가 크게 기능도 많이 없고 요걸 골라서 쓸 수 있는 거라서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직접 만들어 보아라. 네, 이것도 내용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시 작품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내 사진을 내가 올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선생님. 근데 다른 사람의 사진을 내가 찍어서 예시 작품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초상권에 대한 허락을 꼭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는 거. 똑같겠죠? 배운 내용 정리하고요. 미리 캔버스로, 그다음 교사 참고 자료.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창체 자료를 총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사회, 그다음에 실과, 창체, 뭐 여러 가지 과목들에 대한 예시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저희가 만들기 전에 잠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뭐 아무거나 골라보시고 이렇게 해도 되네 저렇게 해도 되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한번 보셨나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지 않나요? 예,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특히 이 실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교과서의 프로그래밍을 그냥 다 땄어요. 다 따서 안에 다 밀어 넣어서 사실상 이거는 한두 차시가 아니라 꽤 긴 차시를 꾸러미로 엮은 거거든요. 네, 6학년, 네,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 꾸러미라고 해서 한 차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뭐 내가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해서 두 차시, 세 차시를 하겠다면 두 차시, 세 차시를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만들어 보시기 전에 요새 이거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혹시 해보셨나요? 네. 일반 아이들이 이 소리가 들리면 자동적으로 다 자리에 앉더라고요. 네. 이제 초등에서 핫하죠. 아무도 안 들어오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배경음악을 좀 꺼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거 접속하시는 거 보고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저만 느끼나요? 제가 약간 라떼거든요. 본인 이름으로 들어와야지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애들하고 하실 때? 자, 제가 이걸 왜 준비해 드렸냐면요. 선생님들이 이제 제작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 걸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제작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두면 조금 괜찮은 저작권 관련 문항을 한 10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벌써 10분이나 들어오셨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짠. 자, 수업 목적으로 사용할 자료는 저작자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할까요? 수업 목적입니다. 네.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분이 답을 해주시면 네, 넘어갈게요. 8명 좋습니다. 자, 결과 볼까요? 네, 수업 목적이시면 가능해요. 자, 누가 틀렸는지는 참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인 상황 안에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요. 다만 이 자료를 누구에게 배포했을 때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수업 목적을 위한 자료를 옆반 선생님에게 공유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희 왜 메신저나 이런 걸 이용해서 옆반 선생님에게 드리면 저작권 문제 괜찮아요. 네. 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문제가 있어요. 배포가 됩니다. 대신에 링크로 주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파일 전체를 다운받아서 주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현장학습도 수업의 일환이니까 사용되는 자료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안 받고 사용할 수 있다. 현장학습 수업 맞잖아요. 그죠?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맞아요. 계속 틀리시네요. 네, 현장학습도 수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학습 수업 자료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작해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자료는 저작자 동의 없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자료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사용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다 맞추셨어요. 여기서 걸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학부모는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부모에게 공유하실 자료에는 절대로 저작권 관련 내용이 없는 걸로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점점 많이 맞추고 계세요. 영상 제작에 들어간 폰트, 이미지 등은 교육 목적이라면 저작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뭐 제가 문항을 다 읽기 전에 답을 하시네요. 자, 보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체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이미지 등의 이게 교육 목적이라도 유료 폰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자, 영상 콘텐츠 제작에는 어떤 음악이든지 사용 전에 반드시 저작권 확인이 필요하다. 애매한 문제가 많아요. 네. 볼까요? 네, 확인하셔야 돼요. 네. 다만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처럼 무료로 음원을 개방해 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작권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신데 일반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심지어 그 이미지 중에 팽수도 저작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얼마일까요? 자, 이건 객관식입니다. 저작권자의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얼마일까? 30, 50, 70, 90, 100. 짜잔. 네, 70년이에요. 최근에 바뀌었어요. 네, 70년으로. 자, 폐쇄된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은 저작권자가 동의한 자료이니 저작권 문제가 없이 사용 가능하다. 교사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폐쇄된 웹사이트 있죠? 교사들 전용으로 쓰는 폐쇄된 웹사이트. 뭐라고 읽을까요? 저희는 인땡스쿨이라고 읽을까요? 네, 거기서 자료를 많이 봤잖아요. 걔는 저작권 사용 문제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할까요?를 묻는 거예요. 정답은 네, 확인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공유의 목적으로 올려주시는데 특히 폰트 파일까지 같이 올려주시는 경우에는 100% 저작권 위배가 됩니다. 폰트를 다운받아서 파일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대신에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해 주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잘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최종 순위 한번 볼까요? 누가 1등인지. 악동 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압도적인 1위를 하셨습니다. 누구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박수라도 쳐드릴 텐데 예, 김성욱 선생님이셨습니다. 예, 1등이면 이제 손을 흔들어 주시네요. 근데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요. 사실 저작권 문제예요. 과연 내가 이걸 만들었을 때 문제가 있을까? 근데 사실 저희가 기존까지는 저작권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수업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면 상황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초임 때 저희 학교 운동회 한다고 막 운동회 무용 자료를 학급 홈페이지에 파일로 올리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한 거죠. 네, 파일을 채로 올린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걸 공유해 주실 때는 링크로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지금 오늘 저희가 하는 이따가 다 링크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이따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따 접속하셔가지고요. 자, 로그인 하시면 지금 저처럼 화면이 뜰 거예요. 맞나요? 저처럼 화면이 뜨신 분은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선생님들 비어 계실 거예요. 보시면 관심교과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관심교과 설정을 누르시면 자,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저는 초등학교고요. 저는 6학년 담임이기 때문에 6학년 과목을 체크를 해두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따에 올라와 있는 6학년 해당하는 과목들의 컨텐츠들이 우선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과학 1학기 지금 저희 식물의 구조와 기능 하는데 4차시 수업을 해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신 컨텐츠들이 이렇게 차시별로 나타나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픽하면 돼요. 지금 여기는 다 이따 운영팀 선생님으로 되어 있는데
자, 국어를 한번 볼게요. 국어 비유하는 표현 살펴보게 하면 여기에 만약에 제가 올렸으면 전용욱 선생님이라고 그 제작자가 명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만드셨구나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마음속으로 그러고 저는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차시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픽해서 골라서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관심 교과 설정하는 걸 저는 좀 추천해 드리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드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 위에 3선 누르시면 꾸러미 만들기라고 있는데요. 요거 누르시기 전에 보관함 한번 가볼게요. 보관함. 자, 보관함은 말 그대로 내가 만들고 등록했던 것들이 나오는 건데요. 보관함 바로 가기 해보시면 지금 저처럼 꾸러미를 만드신 경험이 있으시면 꾸러미들이 목록이 나타나고요. 꾸러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중에 내가 직접 만들어서 등록한 게 있다면 여기 컨텐츠 보관함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문항, 시험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 요 꾸러미 보관함 위주로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아이콘들 중에 여기 구독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채널 구독 유튜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채널이 있으시면 여기서 구독 누르시면 네,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보시면 지금 최근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 올리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단위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거 여기서 구독하시면 쉽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저작 도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아마 선도학교에는 저작 도구가 일부 나갔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있다라는 웹에서 제공하는 아스펜 스튜디오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다루지 않을 거지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아스펜 스튜디오에 관련된 컨텐츠 사용 방법은 여기에 제가 패들렛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식센터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 위두랑, 플래그십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디지털 교과서랑 위두랑도 여기서 바로 연동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만들기로 돌아가겠습니다. 3선 누르고 꾸러미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있다라는 플랫폼의 가장 기본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저랑 창체 교과를 만들어 보실 거기 때문에 창체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기본 정보에 보시면 교과라고 되어 있고 교과목 선택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교과라는 걸 한번 눌러보시면 교과, 테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교과는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초등학교 몇 학년, 몇 학기, 무슨 과목이고요. 테마는 창체를 보시면 돼요. 동아리 활동이냐, 봉사활동이냐, 자율활동이냐, 진로활동이냐, 그 외에 안전교육, 학부모 교육, 교원 원격 연수, 기타 이렇게 교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 테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동아리 활동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동아리 활동 꾸러미 제목은요. 제가 오늘 요거 똑같이 따라 만들어 볼게요. 자, 음악 활동 연계한 거. 자, 요거 한번 따라 만들어 볼 거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 활동하기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랑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으시면 굳이 창체가 아니더라도 교과목으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 활동하기. 자,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꾸러미 제목이 들어갔다, 그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혹시 빠르시면 빠르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학습 과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플랫폼에서 총 3개의 과정을 미리 제시해 주고 있어요. 도입, 전개, 정리고요. 저는 5가지로 썼죠. 수업 자료, 그 다음에 교사용 참고 자료가 2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추가를 할 건데요. 자, 과정을 추가하시면 이렇게 하나가 나타나요. 수업 자료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해서 교사용 참고 자료.
해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5개가 만들어졌죠. 자, 근데 순서가 달라요. 그죠? 순서를 한번 옮겨 볼 텐데 요거 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수업 자료가 메뉴로 가야 되잖아요. 메뉴로 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 때나 올리면 올라가는데 수업 자료가 만약에 도입이랑 전개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요걸 탁 맞추기가 생각보다 이제 또 잘 맞네요. 제가 할 때도 안 되더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습 과정도 만들었고요. 근데 나는 도입이라는 말을 쓰기보다 다른 말로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 도입이라는 항목 2번째 걸 누르시면 이렇게 도입이라는 글자를 변경하실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뭐 동기유발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학습 준비, 뭐 이게 시도교육청마다 이게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 수업 자료, 도입, 전개, 정리, 교사용 참고 자료 5가지 탭이 완성이 됐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자료 탭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 버튼이 총 3개 있어요. 그 중에 아까 2번째 게 이름을 바꾸는 거라고 했죠? 제일 첫 번째 거는 이 안에다가 활동을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 과정 안에 학습 활동을 넣을 수 있는 구조라서 자, 여기다가 활동지라고 저는 해볼게요. 그리고 활동 내용에는 굳이 다른 내용을 안 적어 주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학습 자료 땡겨오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링크를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자료 검색을 통해서 기존에 누군가 올려서 공개를 했거나 아니면 이 학습터나 이런 컨텐츠들을 담겨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자료 검색을 해서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 활동까지 검색해 볼게요. 원래 네, 콘텐츠 유형을 문서로 한번 볼게요. 왜 안 되죠? 잠깐만요. 뭐라고 올렸을까? 다시 인공지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곽상경 선생님이 올려주신 것도 있고 지금 그냥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요. 선생님 있는 것 중에 이현지 선생님이 있고요. 자, 이 txt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하얀색 박스 모양이 있거든요. 이 아이를 체크하시면 바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 제가 작년 올해까지 한 대략 100개가 조금 넘는 꾸러미를 만들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던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검정색 버튼인데 빨간색 버튼이 딱 한 개 있거든요. 네, 이 아이를 누르지 않으면 사고 사례예요. 자, 볼게요. 제가 아픈 마음을 또 해볼게요. 자, 얘를 안 누르고요. 다른 활동을 추가 한번 해볼게요. 추가하시면 사라져 버려요.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활동지 다시 하고 이 아이를 땡겨오고 난 2개 땡겨오고 싶어 하면 2개, 3개 다 넣으셔도 돼요. 네, 원하시는 거 넣으실 수 있고요. 저는 인공지능으로 검색을 하고요. 다시 요거를 가지고 오고 자, 요거를 이렇게 2개를 갖고 왔다고 해볼게요. 과정의 저장을 눌러야지만 이렇게 활동지라는 활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전화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순서를 내가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리시면 순서가 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순서를 바꾸셨다면 또 과정에 저장 하시면 변경된 내용이 반영이 돼요. 여기까지 어떠실까요? 어려우신가요? 괜찮죠?
네, 요거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도입에다가 저희 이거 해볼까요? 유튜브 컨텐츠 한번 이학습터 컨텐츠 한번 땡겨 볼게요. 지금 저희는 뭐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도입에다가 활동을 하나 추가하고요. 동기 유발이라고 할게요. 하고 여기 콘텐츠 인공지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txt 말고 여기 영상이 있네요. 자, 중학교 정보가 좀 많아요. 보시면 인공지능 첫걸음 시도하고 실수하라 교육부 EBS 콘텐츠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땡겨와져요. 똑같죠? 아까랑 txt 파일이랑 똑같은데 이학스터 내용이 뭐가 다르냐면요. 이학스터나 이렇게 여기서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들은 여기 깃발 모양이 있습니다. 이 깃발 모양을 눌러보시면요.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5분 2초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당겨서 요만큼만 보여주겠다 하면 아이들한테 전체가 노출되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네, 그 편집한 시간만큼만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컨텐츠가 들어가게 되고 과정에 저장을 하시면 이대로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지 않아요. 유튜브는 그대로 당겨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요 EBS나 이학습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이런 영상 콘텐츠들은 여기서 당겨왔을 경우에 여기서 당겨올 경우 이런 깃발 모양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꼭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대륙과 대양이라는 6학년에 나오는 이 콘텐츠가 있어요. 자, 나 이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학습터 영상이 5분 정도 되기 때문에 본학습 활동 영상으로는 조금 힘들지만 동기유발이나 아니면 간단한 뭐 내용 안내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요 뒤에 있는 요게 문제예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음이 있는 그러면 것입니다. 꿈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자, 뒤에 요 정리해 볼까요? 라는 것만 빼고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리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가 해본 경험상 뒤에서 12초를 빼면요. 딱 맞아요. 모든 컨텐츠가 다 그래요. 이 학습터는 12초만 빼시면 돼요. 이거는 예, 저만의 노하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고 과정에 저장하시면 동기유발 자료까지 된다는 거죠. 자, 저희는 아까 요걸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동기유발 자료를 유튜브에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요. 좀 이따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깃발을 눌러도 플레이어가 안 뜬다는 오가영 선생님 말씀. 요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크롬 브라우저에서 간혹 발생하는 오류예요. 네, 그래서 웨일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이런 오류가 없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으신 분들은 웨일 브라우저 설치하셔가지고 네,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진 선생님도 지금 안 된다고 하시는데 네,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네, 홍진희 선생님께서 테스트를 결국 해보셨어요. 네, 웨일 브라우저를 하면 잘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설치하는데 조금 이제 그 짧은 한 1, 2분의 시간이 필요한 거라서 그렇지 웨일 브라우저가 현재로서는 제일 안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있다라는 플랫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 웨일 브라우저도 크롬 기반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화면 공유하고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 여기까지 했어요. 자, 아까 동기유발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거나 막 넣었었어요. 그죠? 자, 원래 동기유발 자료는 이하였어요. 자, 인공지능이 직접 작곡한 노래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거야. 한번 보자. 네. 잠시만요, 선생님. 올려놓고 가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지금 제가 채팅창으로 링크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링크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원본 영상으로 가셔서 직접 보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한번 넣어 볼게요. 넣는 방법은 아주 쉽겠죠. 자, 동기유발 해서 동기유발 영상이고요. 자, 링크를 여기다가도 한번 복사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지울게요. 그럼 추가가 되죠. 그리고 활동 내용에도 한번 붙여주세요. 자, 이거 이제 금방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링크를 알고 왔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미리 찾아놓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여기 자료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 베타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 이 아이가 아까 하연이라고 되어 있었나? 네. 인공지능 접속. 근데 여기서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유튜브 열어놓고 그 안에서 검색을 통해서 선생님이 찾으신 다음에 그 찾은 걸 가지고 여기 오셔서 링크를 붙여 넣는 걸 추천해 드려요. 링크 복사하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하고 싶다 하시면 Good grammar and spelling are important. 네, 요 위에 링크를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공유 요 복사를 하셔도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가 붙여 넣기를 하시면 과정에 저장을 누르시면 동기유발 자료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울게요. 자, 근데 제가 활동 내용에다가 이 링크를 넣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밑에 이 꾸러미 이 학습 자료에다 링크를 넣고 추가를 하게 되면요. 이 링크 복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혹시 내가 이 링크를 다른 데 활용하고 싶은데 또 유튜브 가서 또 찾아서 링크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활동 내용에다 넣어놓으니까요.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좀 위에 떠서 뭐 지저분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걸 출처 겸 이렇게 올리고 필요하면 내가 이 링크를 다른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좋더라고요. 이거는 뭐 선생님들께서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동기유발 자료 과정에 저장하고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도입에다 하나 추가를 해야 되죠. 뭘 추가해야 되냐면 자, 학습 목표 및 학습 활동 안내를 넣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거 미리 캔버스로 할 거예요. 자, 먼저 학습 목표 및 학습 활동 안내까지만 적어 주시고요. 저희는 미리 캔버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아까 미리 캔버스 로그인 해 두셨죠? 자,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도 저는 계정을 만들어 주거든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아이들한테 제공할 때 이 구글 연동으로 회원가입하면 아이들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 제가 6학년 담임을 3년째 하고 있는데 2학년 교실을 지나가면서 저희 아이들과 하는 대화가 있어요. 얘들아, 2학년 그림과 6학년 그림의 차이가 뭐니?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졸라맨의 크기와 개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학년 아이들의 그림과 6학년 아이들의 그림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 저희는 화가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포스터 같은 거 만드실 때 미리 캔버스로 만들면 애들이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좀 괜찮고요. 좀 더 깔끔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서 저는 한 번씩 활용을 하거든요. 자, 로그인 하셨으면 워크스페이스 이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 사용해 보신 분도 있고 아직 사용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요새 선생님들께서 워낙 많이 사용하셔서 뭐 저희 뭐 초등교사 뭐 인땡스쿨이나 뭐 이런 데 보시면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게 미리 캔버스용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시면 디자인을 좀 간편하게 우리가 가져와서 쓸 수 있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웹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 위에 디자인 만들기 해서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으로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자, 저희는 학습 목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템플릿은 그냥 저는 학교라고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뭐 선생님들 원하시는지 이번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아이를 선택하면 빈 페이지에 이 아이가 바로 넘어오게 됩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을 제가 없앨 수 있어요. 얘는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자는 좀 불편해요. 뭐 이러고 그다음에 이런 로고도 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쉽게 빼고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뭘 넣냐면 제목이 인공지능으로 음악 활동하기잖아요. 자, 요거를 인공지능으로 음악 활동하기라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고는 너무 색깔이 일발돼서 얘들을 인공지능이라는 글자는 약간 초록색으로, 그다음에 으로는 색깔을 검정색 비슷하게 가볼게요. 그다음에 음악 활동 그대로 놔두고 하기도 검정색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러면 크게 노력을 들이지 않고 예쁜 폰트를 써가며 저희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음악 활동하기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조정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글자 조정 들어가셔서 자간도 띄우실 수 있고요. 행간도 띄우실 수 있고요. 장평도 띄우실 수 있어요. 장평은 보통 많이 안 건드리시는데 주로 저희가 많이 손보시는 게 행간이죠. 행간이랑 자간만 조금 이렇게 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왠지 우리 학교 마크를 한번 넣어보고 싶네요 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업로드 하셔가지고요, 저희 학교 마크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학교 마크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만든 캐릭터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쉽게 넣을 수 있어요. 다만 요거 넣으실 때는 요 자체 아이콘이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살펴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넣어야 되네요. 자, 가운데 이 아이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쓰고 얘는 조금 조그맣게 나올게 해볼게요. 60. 자, 그리고 색깔은 다른 색으로, 주황색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짠. 자, 하고 보니까 너무 인공지능이라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소라는 거에 들어가 가지고요. 인공지능을 검색해 볼게요. 자, 그리고 보자. 어떤 게 좋을까 해서 요 아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지금 저는 말 그대로 똥손입니다. 디자인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렇게 배치하지라고 생각하셔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얘를 지우고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뭐가 이상하죠, 그죠? 네, 저는 아무래도 안 되나 봐요. 네. 자, 이렇게 넣었다고 볼게요. 자, 지금 왼쪽에 보시면 뭐 업로드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요소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테마도 있고 영상도 올리실 수 있고 여기에 유튜브를 아예 얹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 바로 얹으면 여기에 영상도 올라가요. 아까 저희가 동기부여로 제시했던 거를 미리 캔버스 안에 놓고 하셔도 돼요. 되는데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거 다운받아서 많이 쓰시죠. 다운받아서 아마 PPT에 이미지로 얹거나 아니면 PPT체로 다운받아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운을 받으셨으면 더 이상 손대시면 안 돼요. 거기에 추가로 다운받아서 편집하게 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캔버스에서 공시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편집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링크를 활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여기 동그라미 3개 줄 연결된 거 있죠? 요 아이를 누르시고요. 디자인 문서 공개를 활성화하시면 링크가 나오거든요.
이 링크를 복사해서 아까 저희가 해놓았던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네, 학습 목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상세 옵션을 한번 보시면 자, 원본 문서 복제 허용 요걸 활성화하시면요. 자, 제가 선생님들께 제가 방금 만든 거 링크를 채팅창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도 새로운 계정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붙이면요. 이렇게 바로 떠요. 그죠? 근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생겨요. 요걸 누르시면 복제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이 만들어 놓은 예쁜 심지어 템플릿까지 미리 캔버스 가져오지만 그걸 가지고 꾸며 놓은 거를 내가 복제해서 글자만 바꿔서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링크로 공유되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제가 여기서요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창의적 체험이라고 안 하고요. 창체로 한번 해볼게요. 고치면 자, 여기서는 새로 고치만 하면 왜 반응이 안 되죠? 이상하네.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수정한 부분을 굳이 다시 다운받아서 올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웹으로 공유했을 때, 링크로 공유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렇게 있다에 쓰실 때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아까 제가 하나의 슬라이드만 만들었잖아요. 밑에다가 더하기 해서 추가로 만드시면 지금 제가 활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넘기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응용하시면 이렇게도 쓰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설명회 자료예요. 저희 학교 학부모 부장님께서 학교 설명회를 주관하시는데 파워포인트 좀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럴 재능이 없어요. 빨리는 만들 수 있지만 예쁘게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 그냥 이렇게 쭉 넣었다는 거죠. 네. 우리 이런 거 했어요. 뭐 사실 제가 넣은 거는 글자 쳐놓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보시고 굉장히 만족해 하셨다는 거죠. 아, 이 사람 디자인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착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은 자료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제공하거나 다른 분들한테 제공할 때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1인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공책 표지라든지 시간표라든지 학급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패들렛을 링크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해놓으면 애들이 거기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서 미리 캔버스 용도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만약에 학급 밴드를 쓰신다면 밴드 대문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깔끔하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좀 신경 쓴다라는 느낌을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요건 약간 사족이었고요. 자, 그래서 동기 유발도 넣었고 학습 목표 및 학습 활동 안내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 학습 활동, 학습 목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동기 유발이 먼저 나왔어요. 자, 이거 어떻게 고칠까요? 아까 여기서 순서 바꾸는 거 막 이렇게 끌으니까 됐잖아요. 얘는 그게 안 돼요. 네. 순서가 틀리면 다 지우고 새로 해야 돼요. 활동들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활동을 넣으실 때는 활동 순서를 미리 생각하셔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자, 그럼 이제 본활동으로 가겠습니다. 본활동은 사실 제가 다 만들고 미리 캔버스 한 거라서 선생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활동에 제가 다른 걸 넣어볼게요. 만약에 창체가 아니라 일반 교과일 경우에는 본활동에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 중에 교과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잠시만요. 연습 중입니다.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디지털 교과서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할 건데요. 디지털 교과서를 제공할 때 문제가 있죠. 애들한테 야 디지털 교과서 열어서 몇 페이지 펴라라고 직접 안내를 해야 돼요.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캐리스에서 그 부분을 잡아주셨어요. 다음에 변경을 하고 자, 에듀넷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따 해서 바로 그 디지털 교과서로 들어가셔도 돼요. 저는 미리 들어왔으니까. 자, 예를 들어 제 6학년 6학년 1학기 사회를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할 때 쓰고 싶어요. 이런 있다라는 플랫폼 안에서. 근데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페이지를 아이들하고 공부할 거니까 이 페이지가 바로 아이들한테 노출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요 해당 페이지를 여시고요. 아래쪽에 조그마한 삼각바 있죠. 그걸 누르시면 메뉴가 활성화되는데 이 중에서 페이지 링크 복사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 링크 복사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안내문 포함 복사가 있고 링크만 복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안내문 포함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포함 복사를 하고 이따로 오셔서 전개에다가 하나를 추가해 볼게요. 교과서라고 추가를 하고요. 링크를 한번 활동 내용에다 붙여볼게요. 붙였더니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그냥 링크만 나왔던 거에 비해 지금은 사회 몇 쪽부터 몇 페이지고 해당 교과서를 이용 중인 교사 및 학생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떠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 그 교과서는 모든 아이들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도 될까요? 자, 국정교과서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한테나 공개해도 되는데요. 검정교과서인 같은 경우에는 이 출판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6학년 실과 교학사면 교학사를 선택한 학교에만 이 교과서를 공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는데 다행히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사회는 국정이잖아요. 국정은 이렇게 추가하시면 그 해당 페이지가 아이한테 바로 노출이 되게 하는 링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정에 저장하시면 전개 처음에 아이들한테 교과서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 코로나 상황이라서 디지털 교과서에서 거의 모든 교과목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디지털 교과서를 제공하는 교과도 있지만 아래쪽에 PDF 교과서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급하게 아이가 학교를 예를 들어서 뭐 안 나왔는데 뭐 원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이거를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해당 페이지만 아이들한테 링크로 보내주고 여기서부터 보면 돼 라고 안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펴서 네가 쪽수를 찾아가라 보다는 해당 쪽수를 바로 주면 사실 편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살펴보시면 디지털 교과서 활용하기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상을 넣고 미리 캔버스를 넣는 거는 이미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다 빼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 자, 그리고 했어요. 그 다음 배운 내용 정리도 미리 캔버스예요. 자, 요것도 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활동 1, 2는 다 영상이라서 영상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자, 여기서 전개 하나 더 추가해서 활동 1 해가지고 구글 두들바흐라고 해볼게요. 자, 이 영상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공개학습 자료에. 나오네요. 테마로. 테마로 하니까 지금 나오죠.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제 이름이 명시되어 있죠. 제가 이 영상을, 이것들을 다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게 영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체크하고 내가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깃발도 떠요. 그래서 내가 등록한 내 고유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 조절을 해서 아이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어요. 일반 유튜브랑 다르죠? 네. 사실 유튜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 방법이 저는 잠깐 깨림칙해서 선생님들에게 따로 안내는 안 드리는데요. 내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는 영상을 이렇게 시간 조절해서 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다 오픈할 거니까 확인을 하고
과정에 저장하시면 구글 두들 바우라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공개를 해놓은 활동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 영상을 가져다가 쓰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미리 캔버스 그 PPT도 여기에 다 다운받아서 파일로 올려놨기 때문에 PPT 파일은요, 콘텐츠로 등록하시면 PDF 파일로 다운받아집니다. 왜냐하면 추가 수정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한 PDF 파일로 내려받아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PPT로 자료를 올리셔도 다운은 PDF로 된다는 거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전개해서 영상도 넣었고 교과서도 아이들한테 참고하라고 넣었어요. 정리활동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정리활동에서 학습 활동 정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잖아요. 자, 이 아이도 링크를 이렇게 들고 와서 제가 선생님께 또 제공해 드릴게요. 자, 지금 만드시는 건 사실 다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또 링크 넣고 추가. 예, 형식이 잘못됐다네요. 자, 추가하고 과정에 저장.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사용 참고 자료.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저는 이제 지원단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기는 거지만 사실 선생님들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지만 자, 정리활동에 제가 그럼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아까 제가 하나 더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멘티미터거든요. 자, 추가를 해서 활동 내용 소감 작성이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로그인 해두셨던 멘티미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멘티미터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가능하시고요. 페이스북 계정 있으시면 페이스북 계정 연동하셔서 쓰셔도 돼요. 자,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다 영어로 돼 있는데 혹시 불편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한국어로 번역하시면 어설프게나마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줍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자, 내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뭐 많이들 연수 들으실 때 강사분들이 많이 쓰시기도 하고요. 초등학교에서는 멘티미터도 쓰지만 카웃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뉴 프레젠테이션 누르시면 인공지능으로 음악 활동하기 라고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제가 아이들한테 소감 받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빈 슬라이드가 나오고요. 여기 오른쪽에 슬라이드 타이프라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워드 클라우드를 좀 좋아해요. 선생님도 여기서 원하시는 거 멀티플, 선택형으로 할 거면 멀티플, 그 다음에 아이들 의견 하나하나씩 받으시려면 오픈엔디드, 뭐 이렇게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드 클라우드를 해서 자, 오늘 활동에 대한 소감을 간단한 문장으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숫자 3이 되어 있는 게 아이들이 총 답변할 수 있는 게 3가지, 그러니까 3가지를 답변할 수 있다는 건데 난 더 받고 싶어 하시면 그래서 10개까지 받아지거든요. 네, 무료 버전에서는. 자, 3개 너무 많아 하시면 1개만 받으셔도 되고요. 자, 이번엔 3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하고 끝났어요. 소감만 받으실 거면 끝났고요. 만약에 뭐 추가로 하실 거면 뉴 슬라이드를 누르시면 슬라이드가 추가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멘티미터를 하면 강사님들이 네, 선생님 멘티닷컴 접속하셔가지고요. 여기 있는 숫자 6077-133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좋아져가지고요. 오른쪽 상단에 쉐어를 누르시면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지 않고도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뜨게 되고요. 또는 QR코드 다운받아서 아이들한테 제시해 주시면서 하셔도 돼요. 자, 링크를 받아볼게요. 받아서 이따로 가셔서 쭉쭉 추가 하시고 과정에 저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지금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마 선생님들마다 한번 경험이 다르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내용 다 넣었죠. 자, 저희는 교사용 참고 자료는 지워볼게요. 지우는 거는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교사용 참고 자료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꾸러미 썸네일을 넣으라는 건데요. 썸네일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선생님. 자, 뭐가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인공지능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노란 화면에 txt라고 한 거는 썸네일을 넣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뭐 이쁘게 뭔가 모양이 나왔다? 썸네일을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썸네일을 미리 캔버스에서 또 만들어서 넣었어요. 자, 선생님들은 지금은 썸네일은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 썸네일 넣으실 때는 그냥 파일로 다운받으셔가지고 업로드 하시면 바로 추가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선 보기예요. 그래서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아니에요.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나는 이걸 하겠다 하시면 보통 저는 학습 목표 그 파일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썸네일로 넣거든요. 자, 우선 보기는 뭐냐면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제공될 때 목차가 제일 먼저 보일래? 콘텐츠가 먼저 보일래? 상세 내용이 먼저 보일래예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사람들에게 먼저 노출되기를 원하십니까?를 물어보는 건데 저는 그냥 목차로 놔두고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든 이 꾸러미를 보게 하기 위해 어떤 키워드를 넣을 거냐. 평소 우리가 얘기하는 해시태그죠. 근데 요거는 기능이 참 괜찮은 게, 자, 예를 들어서 6학년이라는 해시태그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는 앞에 샵을 붙이고 해야 되잖아요. 콤마를 한다거나. 그냥 6학년 하고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샵이 붙고 하나의 키워드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 그다음에 인공지능, 구글 두들 바흐, 뭐 이런 식으로 뭐 동아리 이렇게 하시면 이 키워드가 이제 입력이 되고요. 키워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빈도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선택하셔서 최소한 1개 이상의 키워드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꾸러미 설명을 적는 게 있어요. 꾸러미 설명도 필수라서 적어 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뭘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꾸러미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두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지막 공개 상태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공개 상태를 보시면 비공개, 공개, 임시 저장이 있는데요. 비공개는 말 그대로 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나만 보기 때문에 저작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교실에서 대면 상황으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비공개로 해놓고 틀어놓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수업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개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작권 이런 부분을 꼭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있다라는 플랫폼에서 본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요. 저작 사용권 문제가 없음을 본인이 체크하고 저장을 누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체크를 안 하면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 만드셨을 때는 다른 사람 걸 이렇게 링크로 땡겨 와서 썼다 하더라도 비공개로 먼저 해놓고 저장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상 없음 확인합니다 하고 저장 확인까지 하시면 이렇게 4코스짜리의 꾸러미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들어가 보면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대로 이런 게 수업 자료에는 활동지가 들어있고 도입에는 동기유발과 학습 목표, 전개에는 교과서와 활동일, 그다음에 정리에는 활동 정리랑 소감 작성이 있어요. 자, 활동지 들어가 보시면 아까 저희가 봤던 그 화면이죠. 네. 그다음에 동기유발 자동 재생이에요. 그리고 학습 목표 및 학습 활동 안내. 아까 제가 정말 짧게 만들었던 그 미리 캔버스 맞죠? 그리고 교과서 이걸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구글 두들 바흐 이렇게 영상 나오고요. 그리고 학습 활동 정리에 또 마찬가지로 미리 캔버스 활동 내용 소감 작성에
바로 멘티미터에 아이들이 입력할 수 있는 이런 링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내가 원하는 대로 넣었다 이거죠. 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셨는데, 자,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들과 한번 살짝 바꿔서 해볼게요. 이따 플랫폼으로 꾸러미를 만들어 본 소감을 적어주세요라고 제가 바꾸고요. 자, 이 링크를 선생님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보시면 지금 제가 맨 마지막으로 공유 드린 링크 한번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지금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어찌됐든 이랬든 저랬든 뭐 직접 만들어 보셨든 아니면 눈으로 살펴보셨든 만드는 과정을 살펴봤단 말이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저희의 소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은 적어주시겠죠, 그죠? 제 예상치 목표 20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9명이네요. 네.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 맞죠? 네. 정지화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스펙 업그레이드 해볼 만하다. 예, 진짜 해볼 만해요, 선생님. 네. 간편하다. 네. 되게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아서 좋네요. 그리고 좋은 점이 혼자 다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참 메리트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네. 그래서 사실 이따 플랫폼으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사실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나시면 이따 플랫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꾸러미 안에 내가 어떤 재료를 써먹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사실 더 커요. 작정하고 만들면 자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치면 이 꾸러미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 한 2,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사설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이 그냥 그들은 클릭하면 그냥 알아서 되기 때문에 사실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선생님들 써보시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료들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가 골라서 구성을 하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접근성 좋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PPT가 아직 익숙하시죠? PPT 익숙하시면 미리 캔버스만 활용하셔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막 유튜브도 활용하고 이학스터도 하고 뭐 내가 만든 영상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저희 한차 시간에 수업을 할 때 막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자료를 해당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산발적으로 흩어놓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플랫폼 안에 이렇게 잘 구조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네요. 뿌듯하다라는 분도 있고요. 아직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재밌었답니다. 좋네요. 자, 요런 거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 해보시면 재밌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담임 선생님 하면 생각나는 단어를 올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차마 이게 녹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를 보여드린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와요. 얘들이 사회생활 잘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해보면서 여러 가지 재미를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요 멘티미터를 그 수업 끝자락이나 이럴 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생각 모을 때도 조금 많이 쓰는데요.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지금 저희가 최근에 저희 반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마이크로비트 글로벌 챌린지라고 해서 이제 유엔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주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하는 게 있는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불평등은 이런 것이다.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왜 생태계 보호가 필요한지 이렇게 생각을 모으고 같이 의견 나누고 할 때 이런 플랫폼들이 괜찮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
자, 그러면 이따 플랫폼엔 도대체 어떤 것들을 넣어서 쓸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제가 찾은 것들 말씀드릴게요. 일단 패들렛도 가능하고요. 멘티미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 웹 뷰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도 가능하시고요. 구글 문서 도구,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뭐 젠보드 등 구글 관련 링크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미리 캔버스와 비슷한 망고보드라는 것도 가능하고 카훗도 가능해요. 근데 아직 안타까운 건 최근에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띵커벨 퀴즈라든지 띵커벨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따 플랫폼에서 링크를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뭔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제가 주로 쓰는 것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어서 여기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 모든 도구들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다 보니까 오른쪽에 이 도구 활용 방법에서 제가 찾아본 괜찮은 따라하기 링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이라든지 멘티미터, 미리 캔버스, 아스펜 스튜디오, 젠보드, 구글 도구, 카훗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선생님들 보시고 필요한 것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따 플랫폼에 대해서도 제가 그냥 지금 말 그대로 제작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드렸다 보니까 조금 미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참고 자료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꾸러미를 만들었잖아요. 혹시나 내가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영상을 찍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등록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여기 내 보관함에서 보관함 바로 가게 하시면 콘텐츠 보관함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명 넣고요. 어떤 자료인지 설명해 주시고 교과인지 테마인지 뭐 요소 자료인지 뭐 이런 것들 저는 아까 테마였죠. 뭐 해서 컨텐츠 유형이 동영상인데 파일로 올릴 건지 URL로 올릴 건지가 나오잖아요. 파일은 선생님들 아시는데 URL은 뭐냐면 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 링크를 여기다 등록하시면 똑같이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 이미지 썸네일하고 똑같죠. 그리고 키워드 넣고 여기가 문제예요. 내가 직접 컨텐츠를 등록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으면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유이용 허락 콘텐츠라면 이용 조건을 이 설명을 보시고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공개로 한다면 사실 문제가 없죠. 하지만 공개를 하실 경우에는 이 이용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것. 왜 근데 이 URL이 있냐면요. 이게 100메가밖에 안 올라가요. 영상이. 그러다 보니까 100메가를 초과하는 영상의 경우에는 올라가지 않겠죠. 그럴 때는 유튜브에 먼저 올리셔서 링크를 가지고 오셔서 넣어주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아까 저처럼 이렇게 꾸러미 콘텐츠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활동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자료들을 선생님들이 등록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PPT 같은 거 올린다 하실 때도 PPT 자료를 등록해 두시면 다른 분들이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따라는 플랫폼과 그 다음에 저희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것들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는요, 지금 정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는 되어 있어요. 저희 정의를 잠깐 살펴보시면. 자, 요거였죠. 아까 보실 때랑 이제 조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자, 저희가 이따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꾸러미를 만들어 본 다음에 이제 이걸 살펴본 거예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여기서는 패들렛이 될 수도 있고 미리 캔버스가 될 수도 있고 한글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영상 파일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제작한 교육 자료 중에서 교육과정 내용에 적합한 거를 요소를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를 총칭하는데 자료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1차 시 이상의 수업 실행을 위해서 제작, 편집, 재구성을 한 교수학습 자료를
여기서는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오늘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를 직접 제작해 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요걸 하나 올려놨는데요. 함께 사용하면 좋은 도구미 플랫폼 아래쪽에 보시면 교사들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 관련해서 또 패들렛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교사 지원단이 처음 꾸려졌을 때 도대체 교사들이 뭘 쓰고 있는지 우리 한번 모아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한 선생님께서 패들렛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다 모았어요. 도대체 온라인 수업 사이트는 뭐 쓰고 자료 공유는 뭐 쓰고 유튜브 채널은 뭐가 좋고 블로그는 뭐가 좋고 그 다음에 교육청별 자료는 어떤 게 좋은지 여긴 중등 자료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서도 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판에다가 제가 알고 있는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교과서와 관련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밀어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사실 요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 픽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만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했는데요. 선생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5초 정적이 지났으면 궁금한 게 없는 완벽한 강의였다는 거죠. 그죠? 네, 아무도 반응이 안 주시네. 아, 예, 예, 고개 끄덕여 주시는 분 계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만족이 된 거죠. 자, 선생님, 만드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맞을까? 저도 수십 번 들었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이걸 제작하시는 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만들기보다는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상상하든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게 최고의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낯간지러운 멘트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응원을 드리는 거예요. 뭘 상상하든지 선생님들이 만드시면 그게 곧 선생님들이 추구하는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인 것 같고요.